안녕하세요. 저희 7조는 세계 명화 속으로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AI 툴에 따라 유명한 명화 6가지 화풍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프롬프트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키워드 프롬프트 사전의 주제는 처음엔 시대별로, 그 다음엔 더 줄여서 미술사별로, 그 다음엔 더 활용 가능성이 높은 범위로 좁혀 화풍이 뚜렷한 6개의 세계 명화를 주제로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활용한 이미지는 디카프리오의 초상과 비틀즈의 앨범 커버입니다. 저희는 이 두 이미지를 다음과 같은 6개의 명화 화풍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롬프트 방식을 깊게 연구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각자 제미나이, 미드저니, 챗GPT, 드림이나 등 다양한 AI 툴을 활용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크게 어순, 가중치, 세부 묘사, 자연어 서술 등 바꿔가며 진행되었으며 각 AI 툴에서 어떤 프롬프트 방식이 원하는 화풍을 가장 잘 표현하는지 실험해가며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제가 활용한 AI는 제미나이와 드림이나입니다.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 작성을 요청하고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포즈가 달라 2차로 드림이나로 진행을 했는데요. 2차로 드림이나로 작업했을 때는 여인이 앞을 보고 있고 색감이 너무 밝은 문제가 발생하여 세 번째 여인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소분율을 활용하여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이미지는 구도는 괜찮지만 색감이 너무 밝고 따뜻해서 올리브색을 추가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최종으로는 뒤에 배경의 디테일들이 부족하여 볏짚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롬프트를 바로 비틀즈 앨범 커버에 적용시켰더니 인물들이 줄고 색감과 구도가 달라서 인물에 대한 프롬프트를 지웠습니다. 2차로 진행한 버전에서는 배경의 요소가 너무 많이 지워져서 제공한 이미지의 기본 배경 요소를 지켜달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했습니다. 3차로 진행한 버전에서는 배경의 요소는 기존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인물들의 방향이나 간격이 차이나서 인물들의 구도를 제공한 이미지와 같게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추가했습니다. 최종 이미지 4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디카프리오의 사진입니다. 처음 작성한 이미지에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완전히 다른 구도와 얼굴이 나와서 구도 키워드를 추가하고 제공한 이미지와 구도는 같게 생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행한 이미지는 배경 요소가 너무 날아가서 배경 키워드를 추가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이미지는 배경은 생겼지만 전체적인 빛이나 색감 비슷하지 않아서 프롬프트의 올리브 색감을 앞으로 보게 수정하였습니다. 최종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미지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원하는 이미지의 요소를 세부 분류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특히나 우리의 리서치 방향은 이미지를 그대로 특정한 작가의 명화 스타일을 입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공한 이미지의 구도나 피사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키워드를 서술어로 작성했을 때 이미지 생성이 더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저는 가중치 전체, 세부, 그리고 세부 묘사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실험했습니다. AI는 제미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과 은은한으로 화풍 강도를 조절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압도적인 프롬프트 A1에서 모네의 붓터치와 색감이 가장 강하고 우수하게 나타나 단어 하나의 강도 조절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잔물결 키워드를 반복하여 가중치를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키워드를 반복해도 비반복 결과와 큰 차이 없어 단순 반복으로는 디테일 강조가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화풍은 전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는 것과 핵심 기법만 강조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전체 상세 묘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화풍을 구현했습니다. 핵심 기법만으로는 디테일이 사라졌습니다. 디카프리오도 동일합니다. 3가지 실험을 종합하여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 방식은 압도적이라는 언어적 강도를 사용한 A1 프롬프트였습니다. 이 결과는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제미나이 압도적 같은 형용사의 뉘앙스, 언어적 강도를 프롬프트 가중치로 섬세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잔물결 키워드 반복을 통한 디테일 강조는 불확실했으며 연못 배경 요소가 횡단보도 위에 강제 삽입되는 등 복합 주제 처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별이 빛나는 밤 화풍을 두 이미지에 적용하는 프롬프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화풍의 기법에 관한 키워드들은 이러한 것들로 뽑아 사용하였습니다. 키워드 어순 변경에 따른 실험에서는 스타일과 기법에 관한 키워드를 앞쪽에 두어야 화풍이 잘 반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중치 실험에서 스타일이 가중치를 높였을 때는 해당 화품에 대한 느낌이 잘 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법의 가중치를 높였을 때 해당 화풍과 느낌이 가장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색채의 가중치를 높였을 때는 색채의 대비에만 집중이 되어 화풍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법 키워드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고의 세밀한 묘사를 더 재현해야 했고 비트지의 외형이 변형된 점 등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개선 실험을 통해 화풍을 더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작품명과 기법을 함께 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사체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드저니는 긴 자연어 말고 짧은 키워드들로 가중치와 순서를 변경해야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풍이 잘 적용된 최종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디카프리오 사진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어순 변경에 따른 실험에서는 이미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이는 인물의 얼굴의 크기가 강조된 원본 사진 자체의 특성과 전과 달리 여기서는 구체적인 작품명 키워드가 함께 사용된 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스타일에 관한 가중치를 높였을 때 화풍이 잘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법에 관한 가중치와 색채, 그리고 질감에 관한 가중치를 올렸을 때는 해당 키워드에만 너무 치중되어 화풍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사체의 가중치를 올렸을 때는 디카프리오가 화풍 적용 없이 사진처럼 선명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스타일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반고의 붓 질감이 더 잘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위 키워드를 추가하고 가중치를 높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중치를 더 높여도 이것보다 더 세밀한 질감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화풍의 질감을 확대해서 생성한 결과 너무 반고흐처럼 나와 더 이상 디카프리오의 초상처럼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이미지를 이렇게 화풍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수는 스타일, 기법, 피사체 순서로 놓는 것이 좋았고 가중치는 기법과 스타일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프롬프트는 긴 자연어 말고 짧은 핵심 키워드들로 구두점으로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기법 키워드만으로는 재현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확한 작품명을 함께 기입해야 가장 화풍을 잘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아무리 좋은 프롬프트 방식을 써도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얻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이 2차적으로 수정하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다면 AI를 더 잘 활용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절규 화풍을 인공지능으로 재현하고 프롬프트 수정과 가중치 조정을 통해 화풍 표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언어 모델은 챗 GPT, 이미지 생성은 미드저니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물의 표정은 잘 표현되었지만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워 홀딩 데어 페이스 위드 보스 핸즈 같은 구체적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배경이 단순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스와일링 스카이, 리버 앤드 클립스 등의 요소를 넣으며 인물과 배경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에는 프롬프트 가중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형용사와 묘사어의 비중을 다르게 주어 색감이나 붓터치, 감정 표현이 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틱이나 인텐스 같은 단어의 가중치를 높이면 감정의 긴장감이 강해지고 반대로 밸런스나 내추럴을 강조하면 인물의 왜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뭉크의 절규 화풍을 비틀즈 에비로드 이미지에 적용할 때도 가중치 조정을 통해 개선했습니다. 초기에는 인물이 좀비처럼 표현되거나 색감이 과도하게 왜곡되었지만 리얼리스틱 휴먼 피규어와 노 호러 엘리멘트의 가중치를 높이고 색감 관련 키워드인 비비드 오렌지 앤 크라임 스톤즈를 강화하면서 뭉크 특유의 붓터치와 색 대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AI 이미지 생성에서는 화풍을 재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프롬프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통해 핵심 표현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물의 자연스러움, 색의 강렬함, 그리고 감정의 밀도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뭉크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카소의 우는 여인입니다. 저는 소분류, 가중치, 어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실험하였고 AI는 챗GPT와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분류를 나누어 짧은 키워드를 도출한 프롬프트입니다. 디카프리오 사진에서는 처음에 감정만 강조된 결과에서 다음 형태를 강조하였고 다음 원본과 함께 정면 측면이 한 얼굴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에비로드에 적용한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같은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이 사진에 명확한 초상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키워드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것이고, 디카프리오 사진의 경우 감정을 중시했던 결과에서 해체된 입체적 구조의 가중치를 높여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에비로드의 사진입니다. 이전 프롬프트에 이어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디카프리오와 똑같은 키워드에서 똑같이 가중치를 높여도 끝에는 같은 이미지만 생성하였습니다. 다음 프롬프트 방식은 어순입니다. AI가 제시한 기본 구조형에서 우선시하는 키워드를 앞에 배치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디카프리오 사진에서 기본 구조형입니다. 다음 감정 우선 어순형입니다. 색채 우선 어순형입니다. 형태 시점 중심 어순형입니다. 에비로드 사진에서 기본 구조형입니다. 다음 감정 우선 어순형입니다. 색채 우선 어순형입니다. 형태 시점 중심 어순형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식은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이었는데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만 확실하게 조절하며 의도한 바를 밸런스 있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본이 초상 사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상 사진에 의도한 바가 잘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두 사진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지가 원본과 비슷한 화각이어야 화풍이 적용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저는 키워드 어순을 방식으로 실험하였고 AI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에게 마릴린 먼로 사진을 보낸 후 AI 이미지를 생성할 때 대표 이미지의 화풍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키워드를 20개 뽑아달라고 하였습니다. 20개의 키워드를 이용해 제미나이에게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기 적합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비틀즈 사진에 마릴린 먼로 화풍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한 키워드는 질감, 감정, 분위기, 스타일, 구도, 색감입니다. 앞에 있었던 순서대로 AI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포마트에 질감이 잘 나타내는 이미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색감을 마지막에 넣어서인지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색감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스타일과 색감을 앞쪽에 넣어 스타일, 색감, 질감, 감정, 분위기, 구도 순서대로 조합해보았습니다. 스타일은 잘 나왔으나 구도가 가장 뒤에 있어서 그런지 전신의 모습이 아닌 인물 한 명 한 명의 포마트를 만들어서 세 번째 시도에서는 질감, 구도, 색감, 스타일, 감정, 분위기 순서대로 조합해보았습니다. 가장 원하는 포마트의 합성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여 최종 이미지에 넣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앞쪽에 넣어야 AI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디카프리오 사진에 마릴린 먼로 화풍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일, 색감, 질감, 구도, 감정, 분위기 순서대로 조합해보았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잘 표현이 되었으나 질감의 디테일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질감, 감정, 분위기, 스타일, 구도, 색감 순서로 조합해보았습니다. 질감의 디테일 표현이 잘 되어 있으나 디카프리오 얼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 세 번째로는 질감, 감정, 분위기, 구도, 색감, 스타일 순서로 질감과 감정, 분위기, 구도를 앞쪽에 넣었고 스타일은 워낙 확실해서 뒤에 넣었더니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AI에서 추천해준 키워드 중 질감, 감정, 분위기, 스타일, 구도, 색감의 순서를 바꿔가며 가장 화풍이 잘 나오는 순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틀즈 사진과는 달리 디카프리오 사진은 얼굴이 확대된 사진이라서 그런지 구도를 세 번째에 넣은 질감, 감정, 분위기, 구도, 색감, 스타일 순서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원하는 이미지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AI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I마다 적절한 프롬프트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롬프트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는 긴 처수령보다는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다른 AI들은 단순히 키워드를 나열하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나노바나나와 미드저니는 가중치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더욱 구체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너무 기본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드림이나는 이미지 요소들을 소분류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요청하는 것이 잘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프롬프트 방식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프롬프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와 챗GPT는 프롬프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경우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가중치 값은 다른 프롬프트를 무시하고 편향시킨 결과물을 만드니 주의해야 했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생성하려는 이미지와 기존 이미지, 화각이나 구도 차이가 클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와 드림이나는 다른 AI들보다 소분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니 그 점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특히 드림이나는 구도와 배경 중심으로 작성해야 좋으니 그 점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점들을 지키지 않아 부적절한 프롬프트 방식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은 이러하였습니다. 다양한 AI 툴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방식을 바꿔가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본 결과 저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AI를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AI가 이해하는
구조적인 언어를 합습하고 각 툴의 특징에 맞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